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부정사 마지막은 아니고요. 세 가지 용법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사적 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루트의 동사 원형 형태가 크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첫 번째 명사적, 두 번째 형용사적, 오늘 하는 부사적. 이 세 가지의 형태가 되겠죠. 명사적 용법인 경우는 또 문장 안에 들어가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 수식의 기능을 할 때는 크게 빼거나 해도 문장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삐투용법이라는 서술적 용법으로 쓸 때는 함부로 생략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오늘하는 이제 부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부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부사가 들어감으로써 뭔가 좀 더 문장이 화려해지고 묘사적인 느낌, 설명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사적 용법 제목 옆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역할을 잘 이해를 하시면 당연히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뭐냐면은 부사는 원래 동사, 문장에서의 동작을 하는 동사 당연히 꾸며줄 수 있고요. 또는 형용사 아이들도 부사가 꾸며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신과 똑같은 부사도 같은 부사가 역시 수식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굉장히 수식할 수 있는 품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오늘 여러분이 꼭 좀 잘 아셨으면 하는 거는 이제 투부정사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러한 해석들 중에 어디에 이 투부정사가 해석이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판단의 근거 사이에는 이유라는 말도 좀 집어넣도록 할게요. 밑에는 여기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삐투용법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복습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지치니까 예의의 가운, 기억나시죠?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라도 해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선생님만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목적, 원인, 결과, 이유 판단의 근거. 그 외에 물론 이제 조건이라든가 양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잘 보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그나마 조건, 요 정도 가끔 등장합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목원 결의는 확실히 오늘 마스터를 하자. 라는 걸 목표로 하고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아마 그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보시면서 정말 많이 만났던 거죠, 이거. 그쵸? 목적. 웬만한 그 투부정사 해석을 해보니까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그쵸? 뭐뭐 하기 위해 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시고, 얘들아 괄호하고 목적이라고 써라 라고 하는데요. 자, 왜 목적이라고 하냐면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목적의 의미가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문을 보시면 I studied hard to make my parents happy.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자,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냥 공부를 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냐? 나의 이 부분이 이제 동사로 가면 목적어, 목적 보어 구조네요. 이 자체만 따로 떼본다면 나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여기 지금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앞에 in order 요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뭘로 해석한다? 목적으로 처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to 앞에 in order 또는 in order to 또는 so as to 요 세 단어로 연결이 된 경우는 100% 뭘로 해석한다? 목적으로 해석을 한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가르쳐 보면 목적, 투부정사 부사적의 목적이라는 말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데 목적어라는 말하고 아주 구분을 못하는 친구가 있으시죠. 너무 자학하실 필요 없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자가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면 이런 거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자, 목적이라는 말은 뭐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좀 우리가 간편하게 두 글자로 줄여놓은 표현이다.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어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명사적 용법 할 때 얘기했죠. 그쵸? 뭐뭐를로 해석이 되는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보면 알겠지만 결국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잘하셔야지 이 영향이 영어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여러분이 보셨고요. 두 번째 원인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쵸? 2학년 과정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원어민 선생님들이나 그 외국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이런 표현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Nice.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to see you. 너를 봐서 좋다라는 거죠. 너를 봤기 때문에 좋다. I'm so happy to win the prize. 나는 너무 기뻐. 내가 기쁜 이유가 뭐다? 상을 탔기 때문에 기쁘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보시면 원인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요 앞에 nice, happy. 다시요. 이 투부정사 앞에 nice나 happy 얘네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쵸?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슬프다 이런 것은 주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죠. 이런 애들이 있으면 100%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원인으로 해석이 될 것이다. 오케이. 세 번째는 이제 결과는 형태가 다양하진 않은데요. 주로 나오는 게 이제 grow up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 결과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뭐뭐 하다 이런 해석이나 또는 하지만 결국 뭐뭐 할 뿐이었다. 뭐 열심히 했는데 결국 실패할 뿐이었다. 졌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결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해석이 주로 영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를 해석하고 우리말 어순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어 해석하고 뒤에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동사를 해석하는 패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직독, 직해인 경우를 빼고 하지만 이제 이 결과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앞에서부터 뒤로 물 흐르듯이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을 보면 The girl grew up to be a good teacher. 자, 이거를 딱 보고 투부정사인데 나는 목적을 제일 자신 있어. 목적이 제일 만만해. 그래서 일단 목적으로 해봅시다. 그 소녀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성장을 했어. 응?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성장한 거면 선생님이 안 될 거면 성장을 안 합니까? 네, 전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로 힌트가 이 grow up 같은 동사구 뒤에 투부정사가 위치하게 되면 얘는 결과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라서 결국 뭐뭐가 되다. 이렇게. 두 번째 예문은 they played hard only to 동사 원형 나오면 이것도 결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뛰었어. 시합에 열심히 뛰었어요. 하지만 결국 게임에 졌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데 열심히 하긴 했으나 앞뒤의 상황이 반전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 게임에 졌을 뿐이다. 결과에 등장하는 거는 주로 동사라든가 특정한 어떤 패턴이 있다. 그게 뭐냐면 grow up 또는 only to 동사 원형. 자, 네 번째는요. 이유 판단의 근거. 한국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근거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보아하니, 뭐뭐 하다니, 뭐뭐임에 틀림없어. 뭐뭐임에 틀림없어. 얘는 문장의 동사 부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동사 must be 이런 표현들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he must be clever to solve the difficult problem. 그녀는 똑똑한 게 틀림없어. 이 똑똑하다고 보는 근거가 뭡니까? Solve the difficult problem.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다니 그녀는 똑똑한 게 틀림없어. 네, 이렇게 여러분이 힌트를 또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해석의 어떤 방법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투부정사, 부사의 수식 역할이죠. 그쵸?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실은 이 형용사 수식하는 형태가 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The lesson is difficult to understand. 그 과가 어려워요.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 과가 어려워요. 근데 to teach, 가르치기에 어려운 건지 아니면 학생으로서 내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건지 앞에 나온 difficult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도 무슨 역할이다? 부사의 역할이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부사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부사적인 역할을 할 때 기본적인 부사의 그 역할, 의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부사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주로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한국어로는 뭐뭐 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하는 건 이제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 때는 크게 먼저 수식이 가능하다. 수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동사, 형용사, 자기와 똑같은 부사 또는 문장까지 이런 애들을 주로 수식할 수가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법을 외우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목원, 결, 이. 목에다가는 어떤 단어가 붙나요? 그쵸? 목적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원은 원인, 뭐뭐 하다니. Nice to see you. Glad to meet you. 이런 거. 결과는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을 한다. 자라서 뭐가 되었다. 또는 뭐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될 뿐이었다. 그 다음에 이유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유 판단의 근거. 이 외에도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도 있고요.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서운하니까 조건의 경우 잠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She would be happy to win the prize. 상을 타는 거죠. 그녀가 행복할 텐데, 그쵸? 행복할 텐데 뭐 한다면? 만약에 상을 탄다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요거는 좀 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욕심내지 말고 목적, 원인, 결과, 이유 판단의 근거, 목원, 결의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또 하나 기본적인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거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까지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투부정사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꼭 명사적부터 복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다음 파트에서는
투투용법, 그리고 또 뭐죠? enough to, 이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투부정사 관련 구문 설명드리고 문제풀이도 또 만들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토요일 하루 하고 싶은 일도 잠깐 해보시고요. 또 이제 기말고사가 12월 중순에서 말까지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주, 6주 전에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먼저 준비를 해놔야 이제 시험 직전에 한 1, 2주 전에는 암기 과목 위주로 여러분이 시간표를 짜서 공부를 알차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시 곧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